테슬라 차량의 장점 중에 다른 자동차와 가장 차별화되는 기능이 바로 OTA 업데이트를 통해서 차량의 운영체제인 펌웨어를 수시로 업데이트해 준다는 점일 텐데요. 그 년도에 몇 주 차인지를 펌웨어 버전 넘버로 하는 마이너 업데이트, 이런 마이너 업데이트는 수시로 진행이 되는데요. 대규모 펌웨어 업데이트는 지금까지 1년에 한 번 정도씩 있어 왔습니다. 2016년 9월에 8.0 버전이 출시가 되었고 2018년 11월에는 버전 9.0 그리고 2019년 10월에는 버전 10.0이 출시되어서 지금까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2020년에는 FSD 개발 때문에 바빠서인지 모르겠지만 버전 11이 출시되지 않았고 돌아가는 정황상 올해 업데이트가 나올 것 같은데요. 그래서 오늘은 올해 출시될 걸로 예상되는 펌웨어 버전 11의 모습과 기능 어떻게 될 것인지 그동안 나온 뉴스 또 루머를 종합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메이저 업데이트에서는 새로운 기능이 추가되기도 하지만 유저 인터페이스가 대폭 바뀌기도 하는데요. 일론 머스크는 작년 12월에 차량 계기판 화면 UI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에 대해서 UI 오버홀이 필요하다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오버홀이라고 표현하는 걸 봐서 원점부터 UI 방식을 검토해서 완전히 새롭게 만들고 있음을 시사한 것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테슬라 차량의 센터 스크린은 원래 세로 형태였었지만 모델 3부터는 가로 형태로 바뀌었고 이제 리프레시 모델 S와 X도 가로 형태의 스크린으로 바뀌게 되는데요. 따라서 이제 모든 신차는 가로 형태로 바뀌게 된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UI도 가로 화면에 맞게 재구성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러면 저처럼 구형 모델 S를 운행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지, 아무리 가로 스크린 형태로 기본적으로 바뀐다고 해도 세로 스크린의 구형 차량도 계속 업데이트는 해주리라고 생각합니다. 얼마 전 리프레시 모델 S의 센터 스크린 사진이 유출되었었는데요. 이 사진들을 보면 펌웨어 11의 UI 변화 방향을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현재 모델 3나 Y처럼 아래쪽에 열선과 공조장치 메뉴가 있고요. 드래그 스트림 모드라는 버튼이 새로 생겼는데 드래그 레이싱처럼 순간적인 최고의 가속력이 필요할 때 쓸 수 있는 기능으로 보입니다. 이 사진이 촬영된 차량은 모델 S 롱레인지 버전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퍼포먼스 차량이 없어지고 대신 플랫 차량으로 바뀌게 되지만 롱레인지 차량임에도 불구하고 드래그 스트림 모드라는 게 있고 또 인세인 모드도 보이기도 하는데요. 아마도 플랫 차량에서는 인세인보다 한 단계 높은 루디크로스 같은 모드가 또 별도로 생기지 않을까 하는 추측을 해보게 됩니다. 스마트 시프트라는 버튼도 처음 보는데요. 차량의 전 후진 기어를 운전자가 선택하지 않더라도 차량이 내비게이션 경로나 또 운전의 전후 관계 등을 파악해서 자동으로 전진 후진 기어를 바꿔주는 기능이 리프레시 모델 SX부터 생길 거라고 지난번 영상에서도 알려드렸는데요. 차량이 빠져나갈 때 각도가 경우에 따라서는 저 앞차와 부딪힐 수 있기 때문에 바로 전진을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럼 제가 지금 브레이크를 밟았는데요. 브레이크를 밟고 후진 기어를 넣겠죠. 뒤로 다시 뺐다가 각도를 조정을 해야 되니까 이 상황에서 아마 제 생각에는 운전자가 브레이크를 밟는 순간 차량이 후진 기어로 바로 제한을 할 것 같습니다. 아마 그 기어 자동 전환 기능을 쓸 건지 말 건지 운전자가 선택하는 옵션으로 보입니다. 이 기능을 끄게 되면 이 영상에서 보듯이 스크린 왼쪽 발을 위아래로 드래그해서 전 후진 기어를 선택할 수 있다고 합니다. 물론 스마트 시프트 기능을 쓰더라도 차량이 자동으로 전환한 기어가 운전자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운전자가 이 부분을 밀어서 기어를 다른 걸로 바꿀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어를 조작하는 방식은 한 가지가 더 있다고 합니다. 현재 모델 S의 스티어링 휠 오른쪽에 있는 메뉴 버튼을 눌러서 에어컨 같은 여러 선택 메뉴가 뜨면 그 중에 컨트롤할 기능을 선택하고 나서 휠 버튼을 돌려서 원하는 설정을 할 수 있는데요. 이와 비슷한 방식으로 스티어링 휠 위에 휠 버튼을 한번 누르고 나서 전진이나 후진 기어를 휠 버튼을 돌려서 선택할 수 있지 않나 예측해 볼 수 있습니다. 미디어 온 드라이브는 주행 중에 유튜브나 넷플릭스 등의 미디어를 감상할 때 쓰는 기능인 것 같은데요. 당연히 운전석에서는 주행 중 미디어 실행은 안 되는 게 맞고 리프레시 모델에 새롭게 부착되기 시작한 뒷좌석에 미디어 스크린을 주행 중에 쓸 건지 말 건지 선택하는 버튼으로 보입니다. 이제 이 부분부터는 리프레시 차량뿐만 아니라 모든 차량에 해당하는 변화 내용일 것으로 추측되는데요. 센터 스크린의 전체적인 유저 인터페이스가 보시는 것처럼 위젯 형태로 바뀐다는 점이 가장 큰 변화인 것 같습니다. 먼저 맵과 내비 화면이 있고 그 아래쪽에 캘린더와 문자, 전화 화면이 있습니다. 미디어 플레이어 화면은 이런 식으로 바뀌는 모양입니다. 아마도 이 세 가지 창은 선택하기에 따라서 크게 보거나 작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현재 이 사진은 미디어 창이 가장 크게 되어 있어서 이렇게 보이는 것 같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화면 왼쪽을 터치하면 현재 우리가 쓰고 있는 차량의 퀵 컨트롤에 해당하는 여러가지 설정할 수 있는 메뉴가 튀어나오는데요. 여기서 차량 아이콘을 터치하면 현재의 차량 컨트롤 메뉴가 열리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퀵 컨트롤 화면에서는 운전자 프로필, 도어락, 트렁크, 프렁크 충전구 열기, 닫기, 또 스크린 밝기, 미러 접기, 후방 카메라, 블랙박스, 글로브 박스 등의 컨트롤을 여기서 모두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뉴트럴이라는 버튼이 새로 보이는데요. 아마도 전후진 기어 외에 차량을 중립 기어로 바꿀 때는 여기서 이 버튼을 눌러줘야 하는 것으로 보이네요. 계기판 화면 쪽은 이 차가 주차 중이었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바뀌는지 별로 정보가 없습니다. 모델 3나 Y는 운전석 쪽 스크린이 없기 때문에 주행 정보나 오토파일럿 정보가 현재처럼 센터 스크린 왼쪽에 보여져야 할 텐데요. 아까 보신 것처럼 스크린 왼쪽을 눌렀을 때 팝업되는 이 화면이 필요할 때만 튀어나오면서 주행 정보창을 가리게 되는 형태로 나오지 않을까 하는 예상을 해봅니다. 아니면 모델 3Y는 현재 UI와 큰 차이 없이 유지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얼마 전 테슬라에서 유저 인터페이스 디자인 팀을 이끌던 사람이 테슬라를 그만두고 나가서 디자인 회사를 창업했는데요. 그 과정에서 그분이 테슬라에서 일할 당시 만든 것으로 보이는 여러가지 렌더링 작업물이 유출된 적이 있습니다. 사이버트럭의 센터 스크린 화면은 언베일 행사 당시에 시승자들이 촬영한 영상에도 조금 보이긴 했었습니다. 사이버트럭의 분위기에 맞게 마치 게임 화면처럼 맵이나 내비게이션 화면이 구성되어 있음을 볼 수 있네요. 그리고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이 영상도 유출이 되었는데요. 현재 FSD 베타의 화면은 보시는 것처럼 정리가 별로 되지 않은 상태인데요. 아마도 이런 식으로 깔끔하게 UI가 정리될 것으로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도 FSD에 대한 새로운 렌더링에 대해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FSD 화면처럼 뉴럴넷이 순간순간 판단하는 확률에 따라서 점선이 계속 깜빡거린다거나 하는 이런 방식에서 벗어나서 좀 더 정리된 UI로 바뀔 거라고 말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일론은 얼마 전에 다음번 메이저 업데이트에 추가될 기능에 대해 언급한 적이 있는데요. 자동 와이퍼와 좌석 열선, 성해 제거 기능이 개선될 거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탑승자의 체형이나 몸무게 등에 맞춰서 자동으로 시트 세팅을 해주는 기능에 대해서도 언급했습니다. 정확하지는 않지만 시트에 장착된 센서를 이용해서 운전자의 체형에 맞게 시트 세팅을 자동으로 해주는 기능이 아닐까 추측해봅니다. 저도 아직 차를 운행하면서 이런 화면은 본 적이 없는데요. 해외 유튜버 영상을 보면 개의 형태를 화면에 보여주기도 하고 비 오는 날에는 빗방울 모양 아이콘이 뜨면서 제한 속도를 평상시보다 줄여서 표시해준다는 제보도 있었습니다. 이런 여러가지 오토파일럿 관련 기능 향상 외에도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펌웨어 11에서 오토파일럿의 신호등 인식이나 교차로 정지 같은 기능도 추가될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희망사항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작년에 내비게이션 맵 소스가 T맵으로 바뀌면서 개선이 많이 되기는 했지만 아직도 도로 제한 속도가 맞지 않는다거나 또 오토파일럿 내비게이션을 쓰다 보면 고속도로 진출입로에 오류가 있어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리고 우리나라에도 언젠가는 FSD 기능이 배포되어야 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교통체계나 신호등 인식 등 우리나라 교통 시스템에 맞도록 FSD 현지화 작업에 대한 테슬라 코리아의 역할도 많이 늘어날 걸로 예상이 됩니다. 최근 테슬라 채용 공고를 보면 맵과 내비게이션 업무를 전담할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를 채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오토파일럿이나 자율주행 관련 엔지니어도 채용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전체 채용 내용을 보면 세일즈와 충전 등 많은 분야에서 매우 많은 채용이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신규 채용 인력이 빠른 시일 내에 많은 역할을 해서 우리나라 테슬라 차량에서 발생하는 맵 오류도 없어지고 FSD 현지화도 속도가 빨라졌으면 좋겠네요. 모델 3 이후부터 우리나라에서 테슬라 판매가 급격하게 늘어나면서 슈퍼차저와 서비스 센터가 요즘 매우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슈퍼차저도 이제 3세대 충전기가 설치되면서 속도가 매우 빨라졌습니다. 특히 2세대 충전기에서는 충전할 때 바로 옆자리에 다른 차량의 충전을 시작하면 충전 용량을 나눠 써야 했기 때문에 충전 속도가 느려졌는데요. 신규로 설치되는 슈퍼차저는 그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서비스 센터는 작년만 해도 3, 4개월씩 예약이 밀리기도 해서 불편해하는 분들이 많았는데요. 요즘은 센터가 정말 많이 늘어나고 지방 주요 거점 도시에도 센터가 생기면서 이제는 어떤 센터는 다음날 예약이 가능할 정도로 매우 원활해졌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올해 배포될 것으로 예상되는 펌웨어 11 버전이 어떻게 나올지에 대해 지금까지 나온 루머와 뉴스들을 정리해서 알려드렸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